짜잔! 여러분, 드디어 2023년 개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새로운 한 해도 수익도 건강도 행복도 모두 챙기시길 바랄게요. 좀 더 깡총 도약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핑크색 토끼로 변신해 봤습니다. 개묘년이라고 하면 검은 토끼의 해인데 일단 저는 가지고 있는 옷과 이 머리띠가 핑크색이라서 핑크색으로 해봤고요. 여러분은 이렇게 좀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우리 함께 든든하게 이 시장을 헤쳐나갈 박사님을 모셔볼게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하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뭔가 좀 더 새해를 물씬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렇게 새해가 밝은 만큼 우리가 이제 또 긍정적인 얘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야 되는데 여전히 시장에 대한 시각은 좀 냉정하고 싸늘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데요. 네, 2022년은 바로 말씀하신 대로 진짜 힘들었습니다. 물론 올해는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는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간단히 먼저 정리부터 한번 넘어가겠는데요. 지난 한 해요. 다우지수는 한 8% 정도 주가가 하락했고요. S&P 500은 거의 20% 떨어졌고 나스닥은 아시피 한 30%는 넘는 한마디로 폭락을 했습니다. 33%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수정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은 네.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 올해 좋아졌을 만한 생각을 분명히 저도 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IB들은요 하반기 이후에나 반등이 좀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좀 많이 있고요. 상반기에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희망적으로 보면 그나마 1분기에 지난 저점이죠. S&P 500 기준은 10월 초에 기록했던 한 3,500 정도를 다시 한번 좀 위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시각을 갖고 올 한 해를 일단은 큰 틀에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 3,500선이 위협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동안 뭐 작년 한 해 동안 참 우리가 많은 전략을 세우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그래도 또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포트폴리오를 아예 새로 짤 수는 없잖아요. 그동안 갖고 있는 종목들, 놓지 못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보완을 더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물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500선, 지난번에 기록했던 3,500선을 저는 깨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그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다수의 그리고 특히 작년에 주시장을 정확하게 맞췄던 주요 IB들은 3,500선이 다시 한번 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관전 포인트는 여전히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에 대한 비중을 지금이라도 좀 확보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보다는 다분히 좀 방어적인 주식. 방어적 주식이란 게 뭐 별게 있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아무리 금리가 올라가거나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이 뭐 유틸리티 같은 전력회사나 수도회사 이런 것도 있겠고요. 흔히 얘기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것들 필수 소비재 일부 품목들이 또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주식보다는 방어적 주식을 좀 여전히 갖고 가거나 없다면 지금이라 좀 늘려가는 방법이 필요해 보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머니투데이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던 그리고 사실 작년에 가장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던 거는 월가우즈나 머니투데이 본방송에서도 배당주 투자였거든요. 배당 투자였는데요. 물론 배당을 안 주는 주식이라고 해도 괜찮죠. 다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배당을 줌으로 인해서 뭔가 좀 보답할 수 있고 좀 기다리게 할 수 있는 시장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다 그러면 배당을 안 주는 무배당 주식보다는 배당을 주거나 혹시 배당을 좀 덜 주더라도 자사주를 많이 좀 즉 주주 친화 정책 중심으로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작년에도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 그리고 나스닥 대비 좀 더 아웃퍼포먼한 성과를 보여드렸는데요. 간단히 그림을 갖고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에요.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은 3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가치주는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그림의 가치주는 S&P 500에서 가치주와 성장주를 나눈 겁니다.
물론 뭐 애매한 것도 있지만 이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요. S&P 500 가치주는 8% 정도 하락, 다우 정도 떨어졌겠고요. 성장주는 31%, 그러니까 가치주와 성장주의 차이가 많이 났다는 것이 작년인데요. 올해도 최소한 올해 1분기 상반기에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배당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당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배당 성장입니다. 배당을 꾸준히 올려주는 그런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들인데요. 오늘 여기 보여드리는 건 노블이라고 그래갖고요. 배당 25년 이상 올린 것들,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것들도 한 8%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작년 한 해 보면 확실하게 어떤 가치주나 배당 성장주 이런 것들이 방어적인 주식이 선방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금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치주나 배당 성장주 그리고 방어적인 주식들에 대한 주식 투자를 조금 지금부터라도 갖고 가는 게 맞다, 좀 더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좀 증시 나름 이 성적표를 체크를 해보니까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33% 정도 밀렸고 성장주도 30% 정도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서 가치주가 거의 8% 정도로 나름 선방했고요. 배당 성장주도 마찬가지로 7.8% 정도 빠지면서 시장 대비해서 지수 대비해서 나스닥 성장주 대비해서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도 역시나 가치주나 배당 성장주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사실 ETF로 얘기를 많이 주시긴 하셨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좀 ETF보다는 나는 개별 종목으로 투자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ETF를 좀 더 자주 말씀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초보 투자가일수록 ETF를 통한 투자가 좀 더 안전하게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다 보면 시기적인 타이밍에 대한 변수도 우리가 많이 좀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겠고, 하다 보면 샀다 팔았다 이런 매매 빈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수료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ETF를 많이 해드렸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은 개인 투자분들은 ETF보다 종목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당 주식 중에서도 엘리트 배당 주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뽑혀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종목을 한번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것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드리지만 기준을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엘리트 배당 주식 6종목은 최근 5년 동안 배당을 얼마만큼 늘려줬는지, 그래서 한 해, 2해 올려주면 의미가 없잖아요. 꾸준하게 배당을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평균으로 나누면 연평균 배당 성장률이라는 항목을 하나 가지고요. 두 번째는 현재 시장 배당 수익률입니다.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은 현재 주가 대비 예상되는 배당금이거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워낙 낮은 것보다 조금 높게 좋긴 좋죠. 그래서 배당 수익률의 항목도 하나 좀 변수를 찾겠고요. 세 번째는 배당 성향입니다. 배당 성향이라는 거는 돈을 다 매출해갖고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진짜 남은 거 있잖아요. 월급 주고 다 주고 진짜 남은 돈 중에 얼마만큼 배당금으로 나눠주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벌어들이는 돈분의 배당금인데요. 배당성이 너무 높으면 조금이라도 이익이 줄어들면 배당을 컷하거나 배당 안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걸 할 때는 배당성이 적당하게 낮은 게 좋습니다. 적당하게 낮으면 오히려 주가가 이익이 덜 나더라도 배당을 깎을 염려가 없죠. 그러니까 월급을 받다가 월급이 갑자기 깎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월급이 꾸준히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물론 월급 주는 기업도 있지만 분기 한 번 주는 것이 대부분의 기업이지만, 그런 관점에서 배당 성향이 너무 높지 않은 거가 오히려 좋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이런 배당 성장률 높고 배당 수익률 높고 배당성이 낮더라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꾸준히 떨어지면 여러분들 하락을 해도 잘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일정선 최근 5년 동안의 주가의 연평균 성장률도 따집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배당 성장률, 배당 수익률, 배당 성향, 그리고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수익률까지 보면서 진짜 엘리트, 진짜 대단히 좋은 6개의 종목을 한번 찾아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엘리트 배당 주식이라서 CNBC에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보여드렸고, 이걸 먼저 표로 정리한 것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네, 보시는 방법은요, 공법은 심볼이 먼저 나오고요,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대본 에너지가 나오고 DVN이 나오고요. 배당 기업 이름 있죠, 대본 에너지. 그 5년 동안의 주당 배당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성향, 그리고 5년 동안 주가 상승률인데, 이런 관점에서 6종목을 골고루 뽑아낸 거죠. 대본 에너지가 있고요, 가민이 있고 IPG가 있겠고요.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있고 타겟이 있고 UPS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서너 개의 종목만 같이 오늘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대본 에너지는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 중에 하나 여러분들 많이 이미 들어보신 기업이라서 대본 에너지 갖고만 말씀드리면 5년 동안에 주당 배당의 성장률을 보면 7.3%씩 올랐다. 그러니까 연봉이 7.3%씩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배당 수익률은 현재 주가를 분모로 예상되는 배당금을 연배당금을 분자로 했을 때 3.2% 정도 나온다는 것이 되겠고요. 돈을 벌어갖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금 낼 거 세금 다 내고 네, 다 시계 주고 같은 나서 거? 네. 그 경비 처리한 다음에 46% 정도,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주주한테 나눈다는 개념. 주가가 5년 동안에 연평균 12% 정도 올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본 에너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가미는 이제 여러분들 웨어러블 기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 미국에서는 GPS 관련한 내비게이션, 우리 요즘은 스마트폰은 많이 하지만 내비게이션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먼 훗날에 우주 관련 주식으로 많이 뽑히는 게 있습니다. 가미라는 것도 여기 뽑혀 있겠고요. 인터퍼블릭 그룹은 다국적 그룹으로 아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업계에 계시면 다 아는 것인데요. IPG도 이런 기준으로 뽑혀 있겠고요. 네 번째는 타겟입니다. 타겟은 여러분 다 아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타겟도 이런 엘리트 배당 성장률 뽑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가 UPS입니다. UPS요. UPS도 아시다시피 이제 페덱스와 더불어서 이제 배달업체잖아요. UPS도 이런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은 워낙 이제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빼놨고요. 이 5가지, 6가지 종목을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6종목을 알아봤는데 저는 첫 번째 종목이었던 대본 에너지한테 단번에 눈이 갑니다. 워낙에 사실 작년 한 해 돌이켜보면 이 ETF들 흐름을 보면요. 대부분이 다 빠졌거든요. 그런데 에너지 섹터 쪽이 상당히 정말 시장에서 우위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대본 에너지 차트만 보더라도 대부분 종목들이 차트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근데 이건 차트가 거의 뭐 이렇게 약간 조정 나왔다가 또 이걸 잘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정말 잘 견뎌내고 이겼던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6가지 종목도 한번 체크를 잘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 배당도 그냥 배당을 준다, 배당을 지속해서 준다라는 것보다는 배당을 얼마나 주는지, 배당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또 중요하게 생각해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배당 수익률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또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셨는데요. 이런 거죠. 배당 성장률이 분명 가장 중요한데요. 배당 수익률을 중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문제는 배당 수익률에 집중하다 보면 높은 배당 수익률만 따지면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섹터별로 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섹터별로 예를 들어서 높은 배당 수익률을 하면 필수 소비자만 많다거나 유틸리티만 많다거나 예를 들어서 헬스케어만 좀 너무 많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수랑 전혀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완만하게 주가 좀 떨어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중시하지만 그래도 어떤 섹터별 안배를 또 한번 고려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ETF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는 ETF가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참고적으로 이 ETF는 제가 모든 방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좀 알려드리는 거가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다시 말씀드렸다시피 섹터 안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주는 것들은 모아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11개의 섹터가 있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에서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요. 그러면 그 11개 섹터 중에서 그 섹터 내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4-5개 종목씩을 고릅니다. 그래서 50여 개 종목을 골라서 만든 ETF가 있습니다. 그게 SDOG라는 것인데요. 알프스라는 자산운용사 하는 게 있겠고요. 데이비던디 독스 ETF입니다. 여기서 배당 강아지, 개란 말이 들어가는데 여기 독수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개하면 약간 욕할 때 독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것을 딱 물어갖고 절대 놓지 않지 않습니까? 사냥개 같은 경우가 냄새를 맡으면서 좋은 기업을 찾아내서 딱 물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볼은 S, 섹터별 섹터의 DOG, 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SDOG란 ETF가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배당 수익률을 중시하면서도 섹터를 안 배웠기 때문에 주시장은 어느 정도 또 벤치마크를 쫓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오늘 흥미롭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시작했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마지막으로 SDOG라는 ETF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는 것으로 오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말씀해 주셨듯이 고배당주만 찾다 보면 정말 특정한 섹터 쪽으로 좀 편향이 되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각 섹터, 11개 섹터에서도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5개씩 이렇게 쏙쏙 뽑아놨으니까 섹터도 역시나 안배가 가능하고 또 상대적으로 높은 배당 수익률 가지고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갈 수 있어서 너무 좋은 ETF 같습니다. 그리고 외우기가 너무 편할 것 같아요. S도그인데 이게 배당을 잘 물고 와주는 강아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너무 좋은 ETF 단독 최초. 네, 섹터 독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당 관련해서 우리가 좀 2023년 포트폴리오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종목들도 6가지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ETF까지 섹터 독스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월가워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박사님께서 유심히 또 보시고 꼼꼼하게 고르셔서 이렇게 가지고 오신 종목과 ETF니까요.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한 해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올해는 저희도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에게 깡총깡총 뛰어서 더 가까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 모두 힘내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월가워즈 채널 그리고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박사님, 저희 인사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다음 주에 뵐게요.